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영국의 식민지로 지내다가 18세기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통 이제 아메리칸 레볼루션, 미국 혁명 이렇게 부릅니다. 그 독립 전쟁을. 그래서 미국이 이제 드디어 영국의 식민지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나름대로의 그 어떤 국가적 정체성들을 형성해 왔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미국 식민지가 그 아메리칸 대륙에 있었던 그 식민지가 그 영국과 정치적으로 이제 그 단절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의 그 교회들이 어떻게 그 미국 독립운동과 관계를 맺었는지,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미국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그런 체제를 헌법에 규정하면서 탄생한 나라인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그 국가 설립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믿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이렇게 미국이 탄생되는 과정에서 그 미국의 그 다양한 교회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되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뒤에 우리가 계속 보다 상세하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 개척이 됐는데, 종교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먼저 미국에 도착했던 사람들,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부를 형성하게 된 사람들은 영국 성공회를 자신들의 종교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회가 버지니아부터 그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메릴랜드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까지 이어지면서 성공회가 미국 남부의 중심 종교로 처음 이제 안착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영국 성공회와 갈등 속에서 영국을 칼빈이 만들었던 그 제네바의 그 신정국가 모델을 영국에도 도입하고 싶었던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제 청교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영국 안에서 그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이들 중에 보다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 그래서 분리파 청교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중에 또 이제 그 안에 이제 비분리파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분리파든 비분리파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그 개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흥미롭게도 플리머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 보스턴을 중심으로 매사추세츠, 그 다음에 또 뉴헤이븐이나 커네티컷을 중심으로 한 나중에 그게 커네티컷주가 되죠. 이런 미국의 동북부라고 말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뉴 잉글랜드라고 명명했던 지역에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식민지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회중교회나 그다음에 장로교회, 또 혹은 퀘이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이제 침례교인들도 왔습니다만, 전부 다 이제 영국에서는 비국교도라고 불렸던 비성공의 신자들, 다른 말로 범청교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영국의 동북부 지역에서 이제 식민지를 개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은 영국 사람들이지만, 물론 그 뒤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유럽의 국가와 또 인종들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자신들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또 했습니다만, 좀 우리가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북부는 이제 청교도들이, 남부는 성공의 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식민지를 발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 식민지를 개철했던 1607년부터 20년, 30년, 그 17세기 초반은 영국에서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영국이 1530년대부터 시작이 됐던 헨리 8세부터 이어졌던 영국의 성공회가 형성되어져 가면서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나중에는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내전 상태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제임스 1세가 등극하고 난 다음에 성공회 체제로 점점 더 강화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로 이어지면서 종교적인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국왕이 처형되는 등 영국 국내 상황이 무지무지 복잡하게 돌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1688년에 명예혁명이라는 것이 벌어져서 이제 그 친카톨릭적 냄새가 났던 제임스 2세가 물러나고 그의 자식이었던 그 메리 공주와 그다음에 그와 결혼했던 그 네덜란드에 있었던 윌리엄이 이제 그 부부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후임으로 공동 통치를 하게 되면서 피를 흘리지 않고 영국의 정권이 바뀌게 됐죠. 그게 1688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 영국 국내에 복잡했던 상황들이 일단락이 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영국 본토에 있었던 정치가들과 영국 성공의 고위 관료들이 이제 오랫동안 식민지로 방치되었던 미국 아메리카 식민지에 관심을 이제 집중적으로 쏟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갈등이 이제 그 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나중에 그 이후에 그 유럽에서 소위 말하는 7년 전쟁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오스트리아하고 프로이센하고 갈등이 결국은 프랑스와 영국이 끼어드는 국제전쟁으로 벌어지게 되고 그런 전쟁을 통해서 그 결국 나중에 이게 이 전쟁이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으로 대별되게 되는데 그 둘 간의 싸움이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서 진행이 되죠. 결국 이 싸움에서 영국이 이제 프랑스에게 승리를 해서 이 북미에 대한 영국의 독점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치르면서 영국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고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 식민지였던 북미에 다양한 세금들을 이제 세금 폭탄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인지세라든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그 나중에는 차에다가도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차에다 세금을 붙이고 이러면서 미국 식민지 안에 엄청난 또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갈등들이 소요가 되면서 그게 나중에 독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영국이 오랫동안 내전 상태에서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느라 상대적으로 그 식민지였던 북미에서는 이제 그 식민지들이 자율권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지만 이제 영국의 그 국내 사정이 안정이 되면서 이제 그 영국의 간섭이 본격화되고 그것이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식민지에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 혁명의 1차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이 혁명은 정치와 경제, 그다음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1차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또 뒤에 우리가 한번 더 다룰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러면 종교는 상관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미국 혁명이 일어나는 데는 종교가 1차적 요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부터 영국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 영국을 또 다른 그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레디컬한 성격을 가졌던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꿈을 실천하다가 정치적인 벽에 부닥쳐서 그 영국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주해서 무주공산에 자신들의 그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시작한 것이 이제 미국 청교도들의 식민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영국 사람들이 미국을 관리하려고 하게 됐을 때 그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제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국 성공회가 심지어는 이 뉴 잉글랜드 지역의 청교도들까지 자신들의 종교적인 통치하에 두려고 했을 때 그들이 수십 년 전에 잉글랜드 본토에서 겪었던 종교적인 갈등이 다시 미국 식민지 안에서 재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다른 정치, 경제적인 요인과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특히 이제 그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있었던 북동부 지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미국의 그 혁명, 미국의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남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요인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특별히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됐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배경 설명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